인문예술 4강 단군 이야기에 대한 해석과 이해라고 이야기하는 글. 어렵진 않아요. 들어가 봅시다. 자, 삼국유사 기편에서 단군의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조선, 왕검조선 조항이 첫 장으로 편제된 이유는 그것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됐죠? 이렇게 두 가지야.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 시작으로 어, 고조선을 우리의 역사의 시작으로 여겼다. 됐습니까? 고조선을인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고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여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죠? 자, 그러한 역사인식은 조선시대로 이어져서 단군은 천명을 받은 첫 임금으로 여겨졌고, 됐죠? 그리고 기자는 그 뒤 문명 교화를 연 임금으로 상징되었다. 야, 단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그렇죠? 기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음, 됐죠? 그러니까 이 둘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야 이 둘이 다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인식이 있어. 그중에 이 글은 지금 됐죠? 이렇게 지금 조선 시대에도 됐죠? 단군을 우리 첫 임금으로 여겼다. 그지?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돼서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의 연구는 단군의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정했다. 됐지? 음. 그리고 후대의 윤색, 이거 바꾸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가작을 논증하기 일색이었다. 이건 왜곡하기 시작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단군 이야기에서 그 종족적, 문화적 기원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화소는 천손강림과 옴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천손강림은 말 그대로 하늘의 자손이 땅으로 내려왔다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곰은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던 그거지. 웅녀 얘기하는 거지. 자, 계속 가봅시다. 뒤에. 에도 시대부터 단군 이야기를 접한 일본인들은 단군을 보사기나 일본 서기의 신시대에 등장하는 스사노오 미코토나 그의 아들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괜찮습니까? 자, 이와 같은 인식은 단군을 실존의 역사적 인물과 같이 서술하되, 됐죠? 일본 신화 안으로 끌어들여서 개통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괜찮죠? 약간 이 얘기 하는 거네요.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단군을, 이거 일본이야, 지금, 일본. 그죠? 쉽게 얘기해 보면, 단군을 실존 역사적 인물과 같이 서술한 건 맞아. 실존 인물처럼 그린 건 맞는데, 일본의 신화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지금. 괜찮습니까? 여기 써 있는 말 한 번만 더 되풀이 하되, 우리 한 번 더 적고 넘어갑시다. 요거 지금 압축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단군 신화를, 단군을 일본의 역사로 끌어들이는 거. 접근인 거야. 이해. 괜찮습니까? 자, 단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일본의 한국사 서술로 이어져서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논조, 대표적인 주장, 이렇게 합시다, 그냥. 대표적인 주장인 일선 동조론.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일선 동조론, 일본과 조선 하나다. 괜찮죠? 그리고 너네 저거 들어본 적 있지 않냐?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내선일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거의 도구로 써먹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선일체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지. 야, 너네 단군이 너네 시조라며?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단군 역사를 일본 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괜찮습니까? 이거 일본에 있는 이 역사랑 되게 비슷한데, 그쵸? 그치? 같은 뭐 형제거나 뭐 이렇게, 괜찮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스사노 미코토라고 하는 이 인물의 아들이 단군이래.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단군도 일본이 뿌리가 되는 사람 돼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그 후손이 조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은 같은 뿌리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뒤에 가봅시다. 한편 일본인들은 단군 이야기가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대요. 한편이니까 아예 끊어놓고 가자. 한편이니까.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대잖아. 이건 창작이라고, 창작. 그치, 허구다. 그렇죠? 괜찮습니까? 자, 이만희씨류는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라고 주장하였고, 됐지? 곰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는 이야기의 내용은 북방 시베리아 퉁구스족의 문화이며, 됐죠? 이다라고 주장한 거야. 그리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문화에서는 그러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괜찮습니까? 그리하여 한반도의 역사 및 문화를 둘로 쪼개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북부랑 중남부랑 나눈 거지? 됐죠? 두 개를 쪼갰다. 북부, 중남부.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쪼개서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북방 시베리아 문화의 소산이다. 라고 주장했다. 괜찮죠? 얘는 북방 이야기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한민족은 오히려 일본과 같은 종족적 문화적 계통이다. 괜찮습니까? 이것도 지금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거 일본과 같은 종족과 같은 문화 계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결과로 따지고 보면 뭐라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괜찮습니까? 그렇죠. 같은 민족이다. 결과는 똑같은 거야, 지금. 넘어가 되겠죠. 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해방 이후 우리 학계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의 연구를 축적해 나갔다. 라고 얘기, 되죠? 여기도 잘라주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괜찮습니까? 고조선 단군, 그치? 단군 신화에 대한 일본의 역사 지금, 일본의 역사학자들의 주장, 이야기 나왔고, 여기에 반발하는 입장에서 이제 다음 문단 얘기 나오는 거 가봅시다. 자, 그 결과 단군 이야기가 당시의 건국과 관련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록 후세에 윤색이 더해졌을지라도 단군 역시 실제 고조선 왕을 신적인 존재로 설정한 것이라는 시각이 구축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금 부정한 건 아니야. 그래, 윤색이 더해졌다 치자. 그치? 어. 후대에 이야기가 좀 이렇게 포장된 거라고 치자. 그래도 일단 실제 고조선 왕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고, 됐죠? 실제 고조선의 왕이 신적인 존재로 그냥 설정됐을 뿐이다.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 단군, 실존 인물이고, 됐지? 됐죠? 그리고 단군과 관련한 역사, 이거 실화다. 괜찮죠? 다만, 다만, 여기에 이야기가 윤색이 더해졌을 수는 있다. 음, 지라도인 거야. 괜찮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긴 하겠다. 그쵸? 괜찮죠? 단군이 신이었다를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야. 괜찮습니까? 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 지금? 정리해보자면 이 얘기야. 자, 일본에서 자꾸 자기네 역사로 약간 편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내세우게 된 주장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단군이 신의 자손이 아니었을 수는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군이 신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약간 과장된 거라고 치자.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이 세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역사, 이거는 진짜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했고요.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한 곰과 호랑이의 인류학과 사회학을 적용하여 토테미즘의 관점에서 접근한 학자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토테미즘.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야, 솔직히 신과 곰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이거는 허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얘기가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많이 나오는 역사적 그 이야기예요. 자, 이들은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동물을 부족의 토템으로 삼았다라는 사례를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곰부족, 호랑이 부족, 됐지? 그러니까 그 부족의 마크인 거야. 됐죠? 호랑이를 마크로 삼는 부족이 있고 곰을 마크로 삼는 부족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 자, 원시 사회의 보편성을 논거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속 곰과 호랑이 역시 토테미즘의 흔적이며 원시 문화의 반영이라고 설명하였다. 괜찮습니까? 됐죠? 여기 관련된 거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봐봐. 신이다 이런 거 다 치우자고. 그냥 다분히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해 보자면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약간 역사학, 인류학 요거 근거해서 주장하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진짜로 신이 아니라 이런 거 있지.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마크가 토템으로 삼는 마크가 하늘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부족, 곰 부족, 호랑이 부족 이런 여러 부족이 있었겠지. 근데 그 중에 곰 부족의 이 사람과 호랑이 부족의 사람이 혼인을 하여 자식이 태어났어. 그 자식이 부족들을 통합한 거지. 그래서 건국한 나라가 고조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듣니?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신화적 상징으로 바꿔서 신과 곰이 뭐 동굴에 들어가서 이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윤색이 더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어쨌든 뒤에 나온 내용. 한웅과 웅녀의 결혼은 이족혼의 사례인 거다. 괜찮습니까? 됐죠?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이게 하늘 부족 쉽게 얘기하면 괜찮습니까? 본부족 됐죠? 여기 이족혼이라고 하는 말 서로 다른 부족 간의 결혼이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뭐야? 야 A 부족이랑 그러니까 하늘 부족이랑 곰 부족이랑 혼인을 시킨다는 얘기는 둘이 동맹 맺는 거거든. 동맹을 맺으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야. 원시 사회의 발달 괜찮습니까? 부족 간의 결합은 그 부족 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발달하는 과정이야. 그리고 그 단군의 탄생과 그에 의한 고조선의 건국은 정치 조직을 발전시키는 사회 발달 과정. 괜찮습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하늘 부족과 곰 부족이 결합을 했고요. 그 부족 간의 결혼의 결실로 탄생한 아이가 됐죠? 통합 부족을 다스리게 되면서 맞냐? 어, 사회가 점점 발전한 거. 그리하여 국가가 생겨나게 된 거. 이렇게 설명한다는 입장인 거지. 괜찮죠? 다음. 자, 지리학, 생태학, 정치학과 같은 근대 학문의 관점에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해석한 또 다른 학자도 있다. 괜찮습니까? 지금 잘라주시면 돼요. 얘는 지금 관점이 또 바뀌었죠? 됐냐? 됐죠? 방금 전에 토테미즘의 관점 하나 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근대 학문의 관점. 자, 봅시다. 이들은, 조금만 내려갈까요? 자, 이들은 고조선이 처음 건국된 곳의 자연 환경인
곰과 호랑이 등 맹수가 서식하는 산림지대라고 설명하였다. 됐죠? 오케이. 그리하여서 곰과 호랑이는 각각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을 표상한 것이며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괜찮습니까?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은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이 동시에 존재했던 사회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괜찮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얘네들도 역시나 지금 똑같은 거야. 뭐 신이 있었고, 뭐 하늘에서 뭐 환웅의 뭐 아들이 뭐 환웅이 내려와서 곰이 인간으로 변하고 이거는 윤색이고, 자, 정말로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자. 그치? 자, 곰과 호랑이가 많이 사는 지역이 있어. 괜찮지? 곰과 호랑이가 많이 사는 지역에 부족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때, 자, 여성 추장이 있는 부족과 남성 추장이 있는 부족이 같이 살았단 말이지. 추장이 두 명이었던 거야. 근데 그 중에 동굴에서 호랑이가 도망쳤다고 했지.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가? 자, 그 뒤에 단군이라는 단일 존재가 인간 세계를 다스렸다는 것은, 그렇죠? 남성 추장제의 수립과 추장 세습제가 출현하는 역사적 단계로 해석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추장이 두 명 있었는데, 됐죠? 그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 중에 단군만 남았다야. 남성 추장 한 명이 대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추장이 대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연구. 야, 이거 지금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그냥 조선은 일본이랑 같은 민족이다 이거잖아. 그죠? 이거 비판하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역사적 해석의 시조를 통하여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원시 사회의 실상이 반영된 기록. 이거 실제 역사다. 그죠? 실제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이 해방 이후 남북한 합계에 계승되어 고조선 건국 이야기 해석의 주요한 논지로 자리를 잡았다. 괜찮습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단군 신화는 따로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단군 신화 자체를 윤색이 더해진 이야기라고 보더라도 인 거야. 괜찮습니까? 안 더했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 안 더해졌다는 게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뒤에 후대의 연구자들 있잖아. 토테미즘으로 보는 입장. 괜찮지? 또는 뭐 지리적, 생태적, 또는 정치학적으로 보는 입장. 둘 다 신화는, 신화는 어쨌든 이야기가 좀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치더라도, 그죠? 아예 그 토대가 되는 나라가 허구는 아니다. 라는 거지. 충분히 원시사회 부족의 성장과 사회가 구성되는 과정을 이야기로 바꾼 거다. 됐니? 요런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로 봐야 되는 것이. 됐습니까? 그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보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네요. 오케이. 여기까지